시작을 좀 해볼게요. 핸드폰이랑 뭐 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것저것 좀 적어놔 봤는데, 일단은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온라인에 이제 정보가 엄청나게 많죠. 유튜버, 뭐 블로그, 카페, 막 여기저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더 오히려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찍고 올리고 뭐 블로그에도 글을 좀 써긴 했었는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이제 위탁 판매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무가공 대량 등록만 있는 게 아니라 가공도 있고 가공 대량 등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래서 그거를 줄 때 먼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원하는 게 어디까지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최소 목표치, 목표 매출이 최소한 얼마 정도까지를 만들고 싶은지, 최대치가 아니라. 최대치는 뭐 누구나 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매출을 난 여기까지만 할래 하고 스톱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최대치는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최소한의 매출을 어느 정도 좀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까지는 도달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계속 좀 진행을 하고, 그게 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스펙터분 요거 잠깐 이거 네 알아서 준비를 해주셨나봐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 매출을, 최소치 목표 매출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목표치가 도달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떤 걸 또 해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나가시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해외 수출 쪽이죠, 쇼피나 이런 쪽을 통해서 쇼피처럼 해외에다가 국내 상품을 판매를 할 거냐, 아니면 국내 위탁 판매 중에서 무가공으로 갈 거냐, 가공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에서 사입이나 제조는 솔직히 좀 리스크가 좀 많이 크잖아요. 했다가 안 되면, 잘못되면 재고를 또 하나 되고 그만큼 돈을 까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사입이나 제조는 저도 뭐 나중에 언젠가는 하겠지만 쉽사리 섣불리 못하는 이유가, 주변에 대부분 몇몇 분들을 봤는데 사입을 해서 물론 대박치고 잘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입하고 뭐 제조하셨다가 안 되거나 망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봐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면 이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사입이나 제조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상품 자체들도 저희가 진짜 뭐 대단한 무슨 개발품을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가 비슷한 상품을 또 만들어서 내놓고 그러다 보면 내게 안 팔리기 시작하고 재고가 쌓이고, 이런 되풀이가 계속 되다 보면 결국에는 리스크가 생기더라고요. 뭐 이제 공동구매나 중고 명품, 뭐 브랜드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분야는 솔직히 저도 뭐 해보고는 싶긴 했는데 섣불리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뭐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에 좀 민감하고 이런 좀 뭔가 센스가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지, 그냥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유튜버에 보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들어봐도, 그리고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거는 쉽게 섣불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구매, 뭐 브랜드 제품, 중고명품 이쪽도 저는 그냥 포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쇼핑몰, 아까 쇼피나 뭐 라자다, 큐텐 이런 거는 좀 아직까진 제가 외국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좀 못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수입 수출 쪽에 해당돼서 환율에 따라서 또 판매했을 때 마진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판매도 못 해봤는데 해외부터 무조건 시작을 한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 시장은 아예 시작을 못했고, 그나마 이제 지금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해외 구매 대행 쪽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대량 등록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게 대부분이 다 해외 구매 대행이었어요. 국내가 아니라, 국내 위탁 상품이 아니라. 그래서 더망고 프로그램도 많이 봤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좀 몇 개를 봤는데,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원래 맨 처음에 시작을 해보고 싶었는데 빠른 매출이 좀 가능하다고 해서. 근데 일단 프로그램 사용료가 좀 비쌌고, 그 다음에 기간, 일단은 통관돼서 국내에 들어오는데 일단 최소한 한 2, 3주 걸리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택배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마켓에서 판매되고 나서 또 정산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그래서 보통 한 2개월치 매출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구매 대행은 뭐 한 달에 2천 판다 그러면 한 4천만 원은 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국내 위탁 판매는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 얘네들만 제외하고 나면 보통 2주에서 3주 안에 다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월 매출의 한 70% 정도 여유 있게 70% 정도만 자금을 갖고 있어도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3천 정도 판다면 한 2천만 원 정도만 들고 있으면 3천만 원까지 판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커버가 되는데 해외 구매 대행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뭐 3천 판다 그러면 6천만 원 돈을 들고 시작을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자금 때문에 판매를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래서 해외 구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시작 자체를 국내 위탁 판매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기본 베이스 내가 원하는 최소 매출을 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 구매에 대한 좀 뒤로 빼놓은 상태였고 국내 위탁 판매 중에서 이제 개별로 갈 거냐 개별 등록으로 가냐 아니면 대량 등록으로 가냐 이거를 생각했을 때 개별 등록은 상품 소싱부터 시작해서 상품명 바꾸고 뭐 대표 이미지 수정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 바꿔야 되고 수정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품에 대해 비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품을 들여서 내가 상품을 올렸을 때 개별 등록을 했을 때 그 상품이 정말 항상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잘 판매가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몇몇 뛰어난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잘 팔아요. 상위에 노출시키고 빅파워 달고 금방금방 프리미엄 달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솔직히 극소수예요. 극소수. 정말 센스 있는 분들 몇몇 극소수의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역시 그냥 대량이다. 대량 등록인데 대량 등록을 이걸 가공을 할 거냐 아니면 무가공으로 갈 거냐 이거를 놓고 이제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직까지는 무가공도 가능할 거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디지털 곰마드님 거 영상을 많이 봤었어요. 디지털 곰마드님이 아직도 무가공이니까 물론 상품명은 수정을 하긴 하지만 그 상품명 수정도 흔히 얘기하는 SEO에 맞는 상품명 수정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어느 정도 키워드와 상품명 뭐 짜집기 하고 뭐 이런 정도의 가공이거든요. 엑셀로 그냥 대량으로 그냥 가능한 뭐 10,000개, 20,000개도 한 1, 2분이면 끝나는 이런 작업들이지 민군님이나 아니면 뭐 멀티파이프님처럼 진짜 가공 막 한 땀 한 땀 가공을 해서 뭐 하루에 막 100개 막 이렇게 뿐이 수정 못하고 한 달에 뭐 3,000개 등록할까 말까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하고 저하고는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체계를 잡고 사업자를 늘리고 컴퓨터를 늘리고 상품 DB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매출이 아니라 좀 보편적인 평준화된 매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이것저것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이셀러스도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공부해서 그리고 강의도 들었었죠. 몇백만 원짜리 강의 저도 다른 데 가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한 1, 2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제 나름대로 체계를 어느 분이실까요? 스펙터 분이신가? 살짝 음소거 좀 할게요. 예, 얘기 도중에 다른 소리가 섞이면 흐름이 끊기고 제가 까먹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야 키코 분도 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쳐주시고 일단 얘기는 제가 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또 까먹었어요. 지금 정신 갑자기 또 일단 그래서 대량 등록 저는 그냥 그 강의도 듣고 뭐하고 해봤는데 강의 들었을 때 거의 다 강의 몇백만 주 강의를 들었는데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별거 없는 내용인데 이거를 내가 몇백만 원 주고 이걸 들으러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다른 분들도 뭐 강의 되게 비싸잖아요. 보통 요새 뭐 강의 웬만하면 다 뭐 몇백이에요. 200, 300, 700 막 이렇더라고요. 강의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든 간에 시작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전체적인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뭐 전체적인 위탁 판매 그 판매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판매 형태에 대해서 대략 그냥 기본적으로 자세히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나마 얘는 어떤 거고 얘는 어떤 거고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좀 알고 그 중에 선택을 해서 나는 나하고 맞는 건 어떤 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냥 유튜버 뭐 억매출, 뭐 월천 이런 거에 그냥 혹해서 뭐 그쪽으로 그 해당 유튜버 강의를 듣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 거를 시작을 하고 이런 거는 본인의 스타일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 본인이 어떤 기준점도 없이 그냥 그거를 따라가는 형태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솔직히 몇백만 원 주고 강의를 들어도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노하우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일은 어떤 형태의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 해당 사업자 매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자의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작업,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봐야 그나마 진짜 그것도 그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땐 100% 똑같이 따라 못해요. 절대.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본인만의 스타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을 잠깐 일주일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4-5시간 한 달에서 20몇 시간 강의를 듣고 그걸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강의를 듣는다고 그분하고 똑같은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몇백만 원이라는 강의를 들을 때는 이 몇백만 원에 대한 값어치로 나는 저 사람의 어느 정도까지는 매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방향을 좀 정하고 자기의 기준점을 잡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먼저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 전 영상하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글을 좀 올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잠깐 해보고 싶어서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오늘 세미나를 좀 하자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방향성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그래서 다 무가공 대량 등록으로만 지금 가려고 하는 거고, 뭐 저도 유튜버 되게 많이 봤어요. 정영민 TV, 뭐 그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 더 많고, 캐시 데이터 쓰는 분이 옹골세신이나 뭐 새벽 인간 TV, 그리고 또 뭐 국내 위탁 개별 등록 탁등이라고 그랬었죠 옛날에. 돈 버는 형님들 그분 것도 많이 봤었고, 가공 등록 하시는 분들 거는 이제 멀티파이프나 민구님 거 많이 보고, 그다음에 무가공은 현재까지는 디지털 곰마드님 외에는 다른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까지 그 외에는 무가공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파이프나 민구님도 얘기 중간중간 영상들을 보다 보면 이분들 그 한 땀 한 땀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상품명 바꾸고 대표 이미지 바꾸고 카테고리 매칭하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쉽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뭐 그 프로그램 뭐였지? 민구님이 쓰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여간에 그 프로그램 상에서 뭐 키워드 뭐 불러와서 상품명 바꾸고 뭐 이렇게 매칭하고 예 유플랫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분들이 단순히 딱 그걸로 정말 그렇게 일일이 해갖고 하루에 100개씩만 수정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난 상태고 자본이 좀 있거든요. 자기들이 자기만의 프로그램 따로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거의 대부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상품을 늘려가고 그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생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대부분 다 다른 분들 대부분 다 본인만의 뭐 엑셀 프로그램이든 크롤링 뭐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강의라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고, 이제 보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 유튜버가 하는 얘기랑 이쪽 유튜버가 하는 얘기랑 얘기가 다르다, 헷갈린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얘는 이렇다 그러고 쟤는 저렇다 그런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하시는데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땐 그분들 설명이 잘못되거나 어느 분이 맞고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품을 어떤 분은 팔리는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팔리는 상품 남들 똑같이 팔면 그 팔리냐 새로운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 두 분 얘기가 전혀 정반대잖아요. 이게 뭐냐면 팔리는 걸 팔아라는 저희 같은 대량 등록 쪽이에요. 저희 같은 대량 등록은 팔리는 아무리 너도 나도 다 파는 상품이라도요. 팔리는 상품을 파는 게 맞아요. 안 팔리는 상품은요. 도도매 우리 종합 도매몰에서 수많은 상품들 중에 안 팔리는 상품들은 안 팔려요. 그 중에 이제 신상품 올라와서 그 상품들 판매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율로 따지면 진짜 10%도 채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나머지는 고인물 팔리는 상품들이에요. 항상 팔렸던 상품들이 계속 또 팔리고 또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량은 아무리 똑같은 상품 너도 올리고 나도 올린다 하더라도 팔리는 상품을 판매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새로운 상품을 팔리는 상품 그거 갖고 매출 나오겠냐? 새로운 상품 팔아야 된다. 이거는 개별 등록 쪽이에요. 개별 등록. 사입하거나 제조하거나 개별 등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왜냐하면 남들을 하고 다른 상품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입, 제조, 개별 등록 이쪽은 안 될 확률이 90%, 갑자기 확 잘 되는 확률이 10%. 근데 그 10%가 그 웬만한 누군가의 매출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방을 노리는 스타일들, 이런 분들이 좀 추구하는 스타일들인데, 그런 분들은 근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상품을 팔아야 돼요. 기존에 누군가가 맨날 똑같은 상품 파는 거 또 파는 이거는 의미가 없고, 새로운 상품을 찾아내서 새롭게 판매를 해야 매출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거 상품을 묶이게 해야 된다. 묶인다는 게 그런 거죠.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 우리 상품 쇼핑에서 검색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쳐볼까요? 우리 여기서 쇼핑 더보기에서 묶이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건 이제 브랜드 카탈로그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이렇게 묶이는 게 있어요. 묶여서 이런 거 쇼핑 물건 최저가에 묶여서 여러 사람이 나오죠. 여러 마켓이 한 가지 상품에 이걸 이제 묶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걸 묶인다고 하는데, 묶이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우리는 묶이면 안 된다.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묶이면 절대 팔리지 않는다. 라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량 등록은 솔직히 묶이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상품 경쟁력 없잖아요. 가격 경쟁력 없고 상품 좋지 않잖아요. 너도 나도 다 팔잖아요. 묶이면 절대 우리 못 이겨요. 못 팔려요. 안 팔려. 묶이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개별 등록이나 사입이나 제조는 오히려 일부러 그 상품을 내 사업자 11번가 옥션, G마켓 모든 마켓에 동일한 상품 똑같이 올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상품이 내 사업자로 묶이게끔 해버리는 거죠. 일부러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옥션이 메뉴로 오든 G마켓이 메뉴로 오든 11번가가 메뉴로 오든 어찌됐든 내 건 거예요. 내 마켓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그 중에 어느 마켓에서 사든 다 나한테 판매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묶이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개별이냐 대량이냐 이런 방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틀린 답이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맞는 답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 이제 어찌됐든 판매가 되려면 왜 판매가 되고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공통적이죠. 다 유튜버 어느 누가 됐건 다 하는 얘기들은 일단 노출이 돼야 된다. 노출을 통해서 유입이 생겨야 된다. 유입된 그 사람이 물건 구매율로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죠.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뭐 솔직히 그냥 들어보면 그거 당연한 거고 누구나 다 알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막상 하려고 그러면 노출부터가 쉽지 않아요.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마트 스토어가 됐건 11번가가 됐건 어디가 됐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상위에 노출이 되게 하려면 굉장한 노력과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일단 먼저 상품명 바꿔야 되겠죠? 카테고리 당연히 일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표 이미지도 남들하고 좀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상세 페이지에 뭐 후킹 멘트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앞에 초반부에 봤을 때 혹하는 그런 멘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림 같은 걸 넣어놓고 그렇게 좀 현혹시키는 거죠. 그런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출이나 유입을 시켜서 전환까지 갈 수 있게끔 할 때 이 5가지, 그러니까 원래는 4가지죠. 상세 페이지, 대표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 이 4가지인데 하나를 덧붙인다 그러면 상품 소싱이요. 어느 도매처에서 어떤 상품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매출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싱까지, 이 5가지 항목은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5가지 항목을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상품을 등록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시면 대량 등록에서도, 무가공 대량 등록에서도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가공이라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가공을 안 한다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 우리 제거 상품명 변경 매크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기본적으로 상품명 변경은 하잖아요. 물론 뭐 엑셀 매크로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 안에 있는 단어들 조합해서 원래 있던 상품명하고 앞뒤로 붙여서 뭐 살짝 바꾸는 정도지만, 어쨌든 그것도 상품명을 변경을 하긴 하는 거니까 상품명 변경을 하고, 대표 이미지 변경은 지금 제가 테스트 중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과값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상세 페이지 손대는 거는 진짜 현재까지는 AI가 아닌다면 아직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AI 수준까지 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작하려면 그건 뭐 돈이 어마어마할 것 같고 엄두도 못 낼 것 같고, 일단 그 외에는 이제 카테고리 매칭하는 건데, 카테고리 이셀러스를 쓰는 이유가 카테고리 매칭이 편하고 쉬워서 솔직히 이셀러스를 쓰는 거거든요. 플레이오토는
상품을 등록할 때 카테고리를 다 내가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고, 이셀러스는 엑셀 자체에다 카테고리 번호를 넣어주면 그 카테고리를 지가 찾아서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근데 물론 카테고리 번호, 그 엑셀에 카테고리 번호를 넣어주는 게 일이죠. 근데 이셀러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이셀러스 카테고리 표준 카테고리 번호만 있으면 거의 웬만한 마켓은 다 매칭이 돼요. 안 되는 게 옥션, 지마켓, 그 다음에 톡스토어, 롯데온, UMF 뭐 이 정도 5가지 정도죠. 나머지 마켓은 다 이셀러스 카테고리 표준 카테고리로 매칭이 다 되기 때문에 웬만한 대형 도매처들에서는 이셀러스 양식 제공한다. 그럼 카테고리 번호는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는 기본적으로 다 있거든요. 웬만하면 퍼넷만 없어요. 퍼넷은 일부러 걔네가 이제 야 우리 거 못 갖다 쓰게 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전에 뭐 영상도 봤었는데 카테고리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란에다가 그냥 임의의 010101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다 그렇게 넣어놨죠. 그러고 오히려 대신에 마켓을 선택했을 때 확장 정보 시트에서 그 해당 마켓 카테고리 번호가 나오게끔 걔네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는 카테고리 부분은 그래요. 카테고리 부분은 엉뚱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단순하고 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인데 휴대폰 케이스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카테고리가 아니라 뭐 생활잡화, 뭐 주방용품 뭐 이쪽에 들어가 있는다든지 이러면 노출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카테고리는. 그래서 카테고리 실제로 제대로 맞는 카테고리에 매칭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카테고리 매칭도 우리가 이셀러스에서 아무리 작업을 열심히 해서 제가 이셀러스 카테고리 뭐 톡스토어랑 오션 지마켓 얘네들은 매칭해놓은 거 그걸로 쓰고 있지만 롯데온도 그렇고 UMF도 그렇고 쓰고 있지만 문제는 이게요. 제가 아무리 카테고리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잘해서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와 각각의 마켓들별로 카테고리 번호를 매칭을 시켜놨다고 해도 등록하는 그러니까 공급사 있잖아요. 상품 애시당 쪽 그 도매처에 상품을 등록하는 공급사 걔네가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를 엉망으로 올려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작업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품 대비를 다운받았는데 이셀러스 카테고리 걔는 기본인데 기준이 되는 건데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를 엉뚱한 걸 넣어놓는 거죠. 이 바보 같은 공급사가 그러니까 공급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신규 공급사의 경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입력하려니까 입력을 하는데 카테고리 번호를 아무거나 입력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생뚱맞게 맞지도 않는. 이제 이게 카테고리 이 표인데 각각 마켓별로 이건 이셀러스 그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따로 이건 굳이 뭐 필요한 건 아니어서 작업하실 분들만 이제 알고 계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이셀러스 카테고리 표준이고 표준 카테고리 번호인데 그냥 그런 거죠. 이제 공급사가 예를 들어서 책장이에요. 책장. 그럼 이 카테고리 번호를 입력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카테고리 번호를 입력을 해놨어. 그럼 상품 DB를 다운 받았을 때 이 의자 카테고리 번호가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대량으로 상품 등록하는 사람이 일일이 이 카테고리 번호가 이 상품 보고 대표 이미지 보고 얘 책장인데 왜 의자로 돼 있지? 라고 해서 카테고리 번호를 수정하는 작업까지는 못한다고. 상품 DB를 다운받았을 때 거기에는 당연히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는 최소한 진짜 맞게끔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상품을 받고 그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 기준으로 각각 마켓에 옥션이면 옥션에서 뭐 그 책장을 찾아서 책장 카테고리 번호를 매칭을 해주고 지마켓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는 건데 애시당초 이셀러스 카테고리 표준 그 번호 자체를 엉뚱한 걸 올려놓은 공급사의 상품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별 등록하는 사람들은 그걸 수정하는 거예요. 민구님도 그렇고 저기 멀티파이프도 그렇고 대량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량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이나 저처럼 대량 등록하는 사람들은 대량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하루에 100개, 200개, 뭔지 직원들이 많아서 하루에 뭐 그래도 뭐 몇백 개씩 작업을 하고 한 달에 뭐 월 몇천 개, 몇만 개 한다. 그래서 대량이다. 라고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몇천 개, 몇만 개씩 갈아치워 버리는데 100개, 200개가 대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대량이라고 하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요? 민구님 안 그래도 그 뭐 영상 얼마 전에 저도 잠깐 보긴 봤어요. 새로 시작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무광호공으로. 예, 그거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때 영상 한번 찍었던 거 본 것 같아요. 지재권 문제? 지재권 문제, 하긴 개별 등록은 지재권을 피해갈 수 있긴 하죠. 어차피 개별 등록이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뭐 100개, 하루에 100개 수정하면서 얘 문제 있나 없나 확인할 테니까. 근데 우리 대량 등록은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갖다 막 올리니까 그거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마켓 보니까 태그를 그대로 상품을 그렇겠죠. 키워드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쓰거나 이게 근데 그러니까 저도 상품명 변경 매크로 저도 쓰고 있고 사용을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절대 안 써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할 때는 그냥 상품명에서 중복 제거만 합니다. 키워드 갖다 안 붙여요.
맞아. 저도 지금 소스 신청 원래 오너클랜만 갖고 했는데 지금 그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군데 도매처 했었죠. 근데 그랬다가 지금 버렸어요. 또 퍼냄 버렸고 셀리어스 버렸고 도매창고 버렸어요. 지금 세 개만 해요. 또 오너클랜, 도매매, 도메이신 이 세 군데 것만 하고 있고요. 그 세 군데 걸로 지금 이제 작업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퍼냄 느리기도 하고 예전에 퍼낸 거 영상 보면 진짜 상품 대장 잘 만들었구나, 괜찮구나, 좋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제가 받아서 이셀러스 작업을 해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생뚱맞아요. 진짜 도매매는 최악이거든요. 근데도 판매가 워낙에 잘 되는 편이라 도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매매 관련된 거는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를 알겠어. 스피드고가 됐건 아니면 뭐 샤플링이 됐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쓰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도매매 이셀러스로 작업 해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건데 미칩니다. 미쳐. 상품 DB 다운부터 시작해가고 일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저도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숙달이 돼서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은 제 나름대로 체계는 잡아놓은 상태예요. 퍼렌요 몇만 개까지는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만 개씩은 받았었어요. 도매매 몇만 개씩 받는 게 쉽지는 않죠. 대충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을 보여드리면 우리 상품 검색하잖아요. 여기에서 조건을 넣는 거겠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원래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상품 DB 다운받을 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착불 제외하고 성인 제외하고 그다음에 뭐 배송비 넣을 거면 넣고 조건 넣으려면 넣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등급 이상만 한다든지 기간 3년 넣고 우수 인증업체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검색을 하면 도매매 이제 몇백만 개 나오잖아요.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나올 건데 얘네 이 로딩 자체가 좀 오래 걸려, 느려. 그리고 얘네들 뭐 우리 그냥 오너클랜에서 하던 방식 생각하고 여기에서 하려고 그러면 답답해 죽어요. 오너클랜은 더블 코드 집어넣고 검색하고 뭐하고 하는 게 그래도 뭐 20만 개, 30만 개 단위잖아요. 근데 얘네는 여기에서 검색할 때도 100개 이상 넣지 말래요. 그럼 다운돼요. 안 돌아가. 어쨌든 하여간 지금 60만 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 페이지 이제 200개씩 보기로 바꾼 다음에 이것도 또 로딩 걸릴 거야. 그러고 나서 전체 선택하면 어차피 2만 개 까지만 한 방에 되고 2만 개가 넘어가면 한 방에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때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걸 카테고리를 쪼갰어요. 카테고리 분류를 해갖고 2만 개 이하로 맞춰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 방에 이게 보거나 폴더 만든 다음에 그 폴더에 넣어버렸어요. 폴더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다운을 받는 형태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전체 선택 어차피 하면 이렇게 제한돼서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체크하면 이제 200개가 체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서 또 로딩 걸리죠. 이게 정말 답답하고 못하실 분들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도매매 거 지금 DB 한번 작업할 때 한 20만 개씩 작업하거든요. 20만 개 DB 다운 받아갖고 그걸로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다음 페이지 가고 이거를 티니 태스크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걸 돌리는 거예요. 얘를 돌려버려. 녹화시키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1, 2페이지는 저 티니를 돌릴 수가 없고 3페이지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내가 클릭할 그 다음 페이지가 이 자리에 와요. 이 자리에 4페이지가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는 5가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6이 여기 와 있고 항상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티니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녹화시키는 거예요. 티니를 녹화시켜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얘를 200개씩 100번이면 2만 개잖아요. 그죠? 100번 돌려요. 100번 티니 돌려놓으면 거의 1시간 조금 안 걸릴 거야. 1시간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아. 얘네 이 로딩 자체가 페이지 넘어갈 때 로딩이 워낙에 좀 텀이 길어서. 그리고 이걸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건 얘가 이미 다 돌아갔잖아요. 그래도 여유 텀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페이지 로딩 시간이 항상 동일하지 않거든요. 20초 만에 로딩이 될 때도 있고 30초 만에 로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주고 그 다음에 정지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set repeat 카운트 여기에서 몇 번 반복할 거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일단 1번 무인만 열어서 잠깐 끊고 다시 그 다음 거부터 이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잠깐 줌 끄고 다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스피드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T테스크 잠깐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그냥 걸어놓고 그러면 100개 돌아갔다. 그러면 걔를 폴더 정해가고 그 폴더에다 옮겨 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만 개 정도 상품 담아갖고 걔를 이셀러스로 다시 다운을 받죠.
근데 이거 다운받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얘네 로딩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미 담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엑셀 다운로드 가보면 엑셀 다운로드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폴더별로 쪼개놓은 담아놓은 이제 DB가 나오는데 이 로딩 여기 보이실 거예요. 좀 이 로딩 자체 이 페이지 넘어가는데 이 로딩 자체가 오래 걸리는 데다가 거기에서 또 2만 개, 3만 개잖아요. 한 폴더에. 그거 다운받으려고 다운받기 누르면 그것도 또 로딩 엄청 오래 걸려. 한 몇 분 걸리더래, 몇 분. 하여간에 얘네는 DB 다운받고 만들고 DB 다운받는 게 일이야. 그래서 원래 상품 DB 만들 때 오너클랜이나 다른 도매처들은 상품 코드만 쭉 갖고 있다가 상품 코드를 잘라서 그때 필요할 때 그때 넣어서 익셀 양식으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야 품절이 적어지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매매는 일단은 그냥 상품 DB 그렇게 다운 어떻게 해서든 20만 개든 30만 개든 만들어서 다운 받아 놓고 걔를 가지고 품단 좀 따로 해서 품절된 애들은 따로 삭제하고 나머지 남은 것 중에서 일부 잘라갖고 작업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얘네 벌써 품절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거 날짜 보시면 1월 28일날 제가 만든 거거든요. 생성한 게 생성 날짜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가 보통 2만 개, 3만 개씩 해갖고 이제 총 18만 개, 거의 한 3만 개 정도씩 들어있나 보다. 18만 개 좀 넘게 들어있는데 그나마 이 폴더 얘는 4번 폴더인데 얘는 그나마 1번 폴더가 제일 적구나. 1번 폴더가 제일 적고 2번 폴더, 3번 폴더는 좀 많네요. 5번 폴더는 좀 적고 또 6번 폴더가 제일 많네요. 상품 품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도매매 거는 어찌됐든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샤플링이라든지 유료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도매매 거 상품 팔기 쉽지 않다. 이셀러스로 작업하시는 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셀러스로 도매매 거를 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셀러스로 도매매 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만큼 판매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가 곧잘 돼요. 도매매 상품이 3만원 쪽에서 이제 오레이지 빼고 나머지 마켓에서 판매가 곧잘 되는데 문제는 품단종이 쉽지 않아서 품절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3점 점수가 지금 나락으로 간 애들이 꽤 돼요. 얘네 때문에, 도매매 때문에. 특히 요번에 추석 명절 맞이해서 감귤, 제주도 감귤, 그 다음에 뭐 명절 세트 이런 거 얘네 다 품절시켰더라고요.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매매 거 뭔 얘기하다가 근데 도매매 DB 만드는 걸로 빠졌죠 갑자기. 근데 일단은 아까 설명드리던 게 이제 상세 페이지 대표 이미지 수정, 상품명 수정, 카테고리 맞추고 그다음에 상품 소싱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상품 소싱 이제 어느 도매처에서 어떤 상품 소싱하느냐 이거를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누구나 다 하는 도매처들 도매매나 오너클랜이나 이런 데들은 누구나 다 판매하는 상품들이 되게 많은데도 그냥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 이유는요 상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죠. 오너클랜 300만 개, 도매매도 한 몇백만 개 되잖아요. 상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갖다 팔아도 팔리는 건 팔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남들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남들과는 다르게 좀 갈 거면 도매처도 여러 도매처, 다른 도매처 거 상품을 좀 끌어와서 이셀러스 엑셀 양식에 맞게끔 바꿔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면 남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매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추후 이제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상세 페이지, 대표 이미지, 상품명, 카테고리, 소싱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본인만의 뭐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이거를 최대한 뭐 엑셀 매크로가 됐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시든 뭘 하든 해서라도 어떻게든 나만의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상품명은 솔직히 SEO가 뭔지는 저도 알거든요. 뭐 뻔하잖아요. 상품명 SEO 뭐 유튜브 하도 많이 봐서 저도 대충은 아는데 그냥 키워드 검색도구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키워드 검색도로 들어가서 그거 찾아갖고 네이버 검색 광고인데 광고도 잠깐 뭐 해본 적이 있어서 저도 다 가입은 돼 있고 또 써본 적도 있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요? 사업자 한 개당 20만원, 4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업자 하나가. 그러니까 10개 사업자 다 합쳐봐야 뭐 1, 200? 잘 나와야 3, 400? 그래요 스마트 스토어.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가 메인이 아니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아시다시피 상품명 SEO 그러니까 상품명 SEO 대표 이미지
최저가 이것저것 맞춰야 될 게 많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못 맞추거든요. 스마트도어가 원하는 대로 못 맞춰요 절대. 그래도 오너클랜 상품으로 파워 다시는 분들 많아요. 종종 있으세요. 뭐 마진을 없애서 그냥 매출 금액으로 가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파워를 다시는 분도 있고, 오너클랜 상품은 그냥 개별 등록 고쳐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메인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대5, 5대5인데 지금 약간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전에는 오레지가 훨씬 높았고, 오레지가 70%, 나머지 그 외 마켓이 30%, 7대3 정도였고, 근데 이게 점점 줄었거든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대5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전. 오레지보다 일반 마켓이 지금 좀 더 많고, 오레지가 조금 줄었어요. 비중으로 따지면 뭐 오레지 제외한 마켓이 한 60%, 오레지가 40%이 정도? 왜냐면 저 오레지 아이디 35개예요. 그때 잠깐 오레지에서 아이디 그 생성이 여러 개 가능한 때가 잠깐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고 다 막혔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고 아이디를 35개 만들어 놨어갖고 그걸로 어떻게 해서든 매출을 좀 끌어올렸는데, 그때 더 만들지 못한 게 한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레지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오레지요, 상품 등록 5만 개까지 가능합니다. 오레지 혹시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빨리 등록하세요. 어찌됐든 5천 개뿐이 안 되던 게 5만 개까지 등록이 돼 있으니까, 매출도 곱하기 N빵은 아니지만, 곱하기 N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판매는 늘어납니다. 오레지 저도 지금 이제 5만 개 이거 꽉 채우려면 지금 일 열심히 해야 돼요. 다 꽉 채우면 또 매출 다시 예전처럼 또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레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저도 1월 22일 날 공지 나왔다는데 그걸 인지 알았어요. 예, 쿠팡은 안 해요. 버렸어요. 물론 뭐 쿠팡도 해봤는데, 잠깐 했는데도 한두 달 만에 뭐 한 10개 사업자 해갖고 그래도 한 200 넘게 매출 나오더라고요. 쿠팡이 원래 매출이 안 나오는 마켓은 아니니까. 근데도 그냥 버린 이유는 200 팔아갖고, 뭐, 저는 한 평균 15에서 18 정도 남으니까, 뭐, 미니멈 잡고 200 팔면 15% 해갖고, 한 30만원 남는다고 치고, 물론 뭐, 그것도 뭐, 안 팔리는 마켓들도 스스로 빽빽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이유는, 일단 CS, 쿠팡하고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 얘네들도 우리 상대 안 해주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뭐 하라고 그러고. 콜센터에 전화해봐야 안 먹히잖아. CR도 안 먹히고. 고객 마음대로 다 고객 편할 대로만 해주지.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얘네들 하여간 뭐,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져. 어쨌든 뭐 키워드, 이거 키워드 이거 말씀드리다 말구나. Z 플립 쳐볼까요? Z 플립은 뭐가 있을까? Z 플립은 뭐 4, 5 뭐 이런 거, 그런 거겠죠. 삼성닷컴이 검색수가 엄청나게 많네. 갤럭시 Z 플립 5가 검색수 많네요. 그죠? 요즘에는 뭐 거의 모바일 대세니까 PC보다는. 그러면 얘가 거의 1등 먹었네. S23도 이제 나오고. 하여간에 여기 키워드, 그냥 결국엔 여기에서 경쟁강도 낮고 검색수 많고 이런 키워드 잡아갖고 이 키워드 갖다 짬뽕해서 상품명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SEO인데,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이런 검색수, 내 사업자가 검색수 몇만까지 상위에 노출이 가능한 사업자냐, 이거에 따라서 검색수 구분해서 그 키워드를 갖다 골라 쓰는 거죠. 뭐 내 상점이 프리미엄이다, 그럼 뭐 10만 건, 뭐 검색수 10만 건, 20만 건, 30만 건 다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작하는 새싹 뭐 그거다 그러면 이 정도 검색수는 당연히 노출 안 되겠죠. 그럼 저 밑에 검색수 약한 거 찾아갖고 이런 거에서 이제 뭐 키워드 잡아야 되겠죠. 이런 거거든요. SEO는 별거 없어요. 솔직히 상품명 SEO라는 게 뭐 되게 거창하게 뭐 있는 것처럼 맨날 설명하는데 결국엔 그냥 별거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제 이거를 하고 있냐고. 상품 하나를 올리면 상품 하나에다가 이걸 언제 그렇게 시간을 쏟고 공을 들여서 상품명을 언제 그렇게 만들고 있냐고. 우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량은 대량답게, 맞아요. 대량은 대량답게. 단 남들과 조금은 다르게 하되 이 SEO까지는 못 노리고, 대량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쉽고 빠르게 빨리 바꾸자, 남들과 다르게 바꾸자, 이 정도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이미지도 마찬가지. 대표 이미지 지금 제 테스트하고 있는 것도 민구님 거 보고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한 건데, 그냥 각도만 살짝 트는 거예요. 원래 그 액자처럼 테두리 치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 뭐죠? 이스케이프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그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몇 개 있는데,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있거든요. 포토 이스케이프, 많이 하시네, 다니. 포토 이스케이프나 아니면 뭐 그 좌우 대칭이라든지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주는 기능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잡힌다고 들었어요. 네이버에서 거의 잡아낸다고. 근데 이제 각도를 꺾는 거는 못 잡아낼 것 같기도 하고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각도만 틀어서 등록을 하는 거를 테스트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좀 복잡해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일단 카테고리 매칭은 그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테고리 매칭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급사가 그지가 졸리면 말짱 꽝이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셀러스는 카테고리 매칭이 우리가 엑셀에서 수정만 잘하면 카테고리는 최대한 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셀이 좋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프로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도매처 거 크롤링을 외주를 줘서 크롤링을 하든 해서 크롤링한 걸 이셀 양식에 맞게끔 데이터화를 만들면 남들은 못 안 올리는 상품이잖아요. 저만 올리는 상품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판매가 좀 잘 될 것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또 잠깐 말씀드리면 한 분 한 분 궁금한 게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하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도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근데 한 분 한 분 그 궁금한 점들을 짜집기 조합 하다 보면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는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원래 간단하게 그냥 방향성이라든지 위탁 판매는 이런 종류가 있고 저는 이래서 안 했고 여러분들도 선택을 방향을 좀 잡아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대량이냐 무가공이냐 아니냐 거기에서 뭘 손대야 되는지 달라질 수 있는 건 뭐고 바꿀 수 있는 건 뭔지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영상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렇듯이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한 번 한 번 거 짧게 하다 보면 영상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가격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격대별 판매를 다르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잠깐 했던 적 있어요. 이프 수식 그러니까 그 우리 이셀러스 매크로 양식 그 가격 if 넣는 부분에 if 수식 넣어서 1,000원 이하는 몇을 곱하고 몇을 더하고 뭘 하고 5,000원 이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격 구간별로 막 이렇게 예전에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렇게 해보다 보면. 근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감안을 해서 if 수식을 짜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쥐가 나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냥 간편하게 가자. 간편하게 가고 버릴 건 버리고 팔 수 있는 건 팔고 내가 손 못 대는 거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그냥 가고 있어.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가격대별로 이렇게 하면 분명히 판매량이 달라지긴 해요. 달라지고. 근데 그거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볼 생각이에요. 예, 그죠. 맞아요. 이 방법. 1,000원 미만짜리만 이셀러스에서 왜냐면 세트 설정이 있거든요. 이셀러스에서 세트 설정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호 사장님이 그래도 막 이것저것 많이 아시고 하셨나 보다. 저도 지금 이거 세트 설정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얼마 전에 만들어 갖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다팔자에서도 좀 변형을 줘서 1,000원 이하짜리는 대량 주문 유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량 주문. 싼 애들은 대량으로 사라 이거예요. 싼 거 뭐 1,000원 이하짜리 100원 200원짜리 한 개 두 개 안 팔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 여기에도 있나? 11번가 옵션 지마켓만 세트 만든 것 같은데 여기 있나 모르겠네. 여기 1,000원짜리 있을 것 같은데 스토어에 있나? 톡스토어에도 없다. 11번가 옵션 지마켓 그쪽에 있네요. 다른 아이디가 두 개라서 있을 수가 다른 아이디에 있는데 일단 내용 그냥 설명 간략하게 드리면 이거거든요. 기본 추가 정보 사용 누르면 마켓별로 있는 게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해요. 마켓별로 달라요. 멸치는 이거 없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제한 있음으로 주는 거예요. 최소 구매 수량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짜리야. 그러면 한 100개씩 사겠죠. 100개 이하는 안 팔 거야. 100원짜리면 100개 팔아봐야 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또 배송비 100원짜리 하나 팔면 배송비 3,000원. 솔직히 3,000원 100원짜리를 3,000원 배송비 주면서 3,100원 주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그렇게 판매가 되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100원짜리는 뭐 100개 50개 이렇게 묶음으로 파는 거죠. 제한을 둬버리고 최소 구매 수량 자체를 제한을 둬서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걔네들은 가격 싼 애들은 이셀로 올릴 때 그냥 폴더에다가 이름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싼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가격 싼 애들은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마트 스토어만 빼고 나머지 다 99원씩 배송비 빠질걸요? 3.3% 빠지니까 3,000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 3.3%면 3,000원에 10%가 300원이고 3.3 99원 맞고요. 99원 배송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99원 배송비 빠질 것 같으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팔고 나서 손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마진이라든지 가격대별로 차이 이거를 다 계산해서 수식을 짜려면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될 수 있으면 간편화 시키고 대량이니까
대량답게 가격대 얼마짜리는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스타일로 그냥 매크로 자체도 그렇게 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부분도 아까 원래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이 우리 같은 무가공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 상품명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상품명 변경 매크로는 정말 그냥 단순한 거잖아요. 상품명하고 키워드가 있으면 걔 그냥 키워드 중에 아무거나 수많은 단어 중에 하나 갖고 와서 앞이나 뒤에다 붙여줘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복 단어 있으면 제거해주고 이런 거인데 이걸 좀 더 세분화를 시키거나 디테일하게 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크롤링 프로그램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거나 크롤링을 할 수 있다 보면 저 같으면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러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메인 키가 있을 거 아니야. 메인 키. 만약 예를 들어서 Z 플립 케이스예요. Z 플립 아까 뭐 5 케이스. 그러면 굳이 뭐 키워드 검색 도구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검색하고 찾고 나한테 맞네 마네 내 사업자 점수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광고 이건 제끼고 자 이런 거 바로 위에 떠 있잖아요. 그냥 이거 복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복사해 갖고 갖다가 내 상품명으로 해 버리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내가 뭐 하나 정도만 빼 아니면 하나 정도만 뭐 다른 단어를 또 넣어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품명을 변경할 수 있는 매크로를 짠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상품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는 아까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각도만 살짝 꺾어서 등록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고 이거거든요. 대표 이미지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이거 그 민구님이 이거 뿌린 거예요. 뿌린 거 공짜로 뿌렸던 거 했는데 우리 이셀러스로 양식 받아보면 이미지 주소 나오잖아요. 이미지 주소 나오는데 이런 예를 들어 이거면 얘를 살짝만 꺾어주는 거예요. 살짝만 꺾어줘.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저장을 한 다음에 근데 걔를 살짝 꺾어줘서 따라 어디까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주소에다가 똑같이 이대로 저장이 되냐? 안 돼요. 왜냐면 이 주소는 내게 아니거든. 이거 도매꽃 거란 말이야. 걔네가 내가 각도 꺾은 사진을 걔네한테 주면서 야 이거 이 상품명, 이 상품 코드, 이미지, 대표 이미지 파일 이걸로 바꿔줘라고 걔네한테 주면 걔네가 해주겠어. 그런 거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공짜로 쓸 수 있는 건 옥션 지마켓에 우리 대표 이미지 집어넣잖아요. 대표 이미지가 아니라 반품 공지 넣는 대부분 다 아실 텐데 ESM 어디 갔냐? 11번가에다 올리신 분도 있고 옥션 지마켓에 올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호스팅 추천하실 저는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 뭐라 그러죠? 저도 컴퓨터 쪽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막 자꾸 명칭이 떠오르진 않는데 서버 그냥 우리 일반 PC 말고 서버 PC라고 하나요? 서버 PC 뭐 세팅하는 거 얼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버 PC 세팅을 해서 거기에다가 FTP로 올릴 수 있게끔 해놓으면 그걸 그냥 호스팅처럼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났어요. 맞아. 저보다 용어들 많이 아시네. 친구가 컴퓨터를 좀 잘해요. 그래서 친구가 나스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야 그럼 여기다 저장해 그래갖고 해갖고 줘서 거기다 지금 올리고 있어요. 거기다 올려서 각도 꺾은 상품 대표 이미지로 그걸로 바꿔서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있답니다. 아마도 2월부터 시작해서 2, 3, 4, 한 5월 달쯤 되면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요? 빡세긴 조금 빡세긴 한데 그냥 그것만 붙잡고 하면 며칠이면 하더라고요. 그냥 대신에 이제 상품 그거를 그때그때는 못 하겠죠. 그때그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일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수량이 적더라도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DB를 한 반에 막 20만 개, 30만 개씩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잘라 쓰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한 20만 개, 30만 개 DB 받은 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 번에 작업을 해버렸어요. 컴퓨터가 10개니까 EXL 돌아가는 거 자체도 시간 꽤 걸리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EXL 돌아가는 거 자체가 꽤 걸려요. 이거 만 개만 돌려도 거의 한 몇 시간 돌아가요. 만 개만 바꿔도. 그러다 보니까 몇십만 개 바꾸려면 컴퓨터가 10대가 있어도 한 10만 개 바꾸는데 거의 한 8시간, 6시간,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했어요, 며칠 동안 작업해갖고 하드에다가 외장 하드에다 복사한 다음에 친구한테 줘서 야, 그거 나스에 좀 복사 좀 해줘 그러고 친구한테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주소만 이제 따와서 이셀러스에서 주소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셀러스 작업한 다음에 매크로 돌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이제 주소 바뀐 주소 왜 저거 이거 열려있어서 주소가 여기 아마 있을 거야. 이미지 작업만 말고 이렇게 있긴 할 건데 여기 리뷰 요건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수정 작업하고 있다 그랬는데 친구가 작업이 다 끝났나 모르겠네. 나오나? 나오네. 이런 거예요. 이런 식. 3도만 딱 저는 그냥 3도만 꺾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밑에 이렇게
흰색 부분 보이시잖아요. 여기 테두리 3도만 꺾었어요. 3도만. 확대는 안 하고 일부러 안 했어요. 확대를 잠깐 해갖고 원래 한번 작업을 했다가 사진 몇 개 보고 걔가 경악을 해서 그냥 다시 빠꾸 야 이씨 이게 뭐야 씨. 확대를 했더니 사진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지. 각도도 많이 트니까 완전 이상해지고. 그래서 그냥 야 어차피 그냥 차별화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냥 살짝만 꺾고 걸리지만 않으면 돼, 묶이지만 않으면 돼. 그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확대는 없애버리고 3도만 꺾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DB 제가 쓸 거 한 몇십만 개, 5, 60만 개 그 정도 이제 다 꺾어갖고 저쪽에다 친구한테 올려놓은 상태고 그걸로 이제 지금 상품 교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 이미지 지금 이제 바꾸고 있죠. 그다음에 카테고리 부분은 솔직히 교육생분들이 좀 많아지면 한번 날 잡아서 하고 싶어요. 제대로. 카테고리가 이셀러스 카테고리가 한 8,000개인가 9,000개인가 그러고 일반 보통 마켓들이 뭐 많으면 적으면 5,000개, 많으면 한 10,000개까지 되는 마켓들이 좀 있는데 그래봐야 우리가 손대야 될 마켓들은 솔직히 정확하게 딱 매칭을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러면 톡스토어, 롯데오는 솔직히 판매도 안 되니까 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고 톡스토어, 옥션, 지마켓, 위메프까지 이렇게 4개거든요. 4개. 그래서 4개 마켓 다 만 개씩 잡고 다 만 개라고 치고 한 100명만 있어도 솔직히 다 만 개, 100명이면 400개인가요? 1인당 400개씩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손 보면. 그죠? 그럼 작업 금방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만 쓰는 거죠, 우리만. 예, 맞아요. 집단지성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한 게 원래 멀티파이프님 그 마이 카테고리 그 작업인데 마이 카테고리는 저희 거하고는 좀 안 맞아요. 저희하고는 안 맞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어떤 상품 하나를 내가 가공을 했어. 그러면 걔를 내가 내 카테고리 번호를 하나를 심어주고 거기에서 쿠팡 거 따고 어디 거 따고 어디 거 따고 이런 식으로 따놓은 카테고리라 기준점이 쿠팡 기준이더라고요. 거의. 근데 카테고리 기준이 맞아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뭐 이것저것 전자책도 카테고리도 저기 뭐야 크몽에서 또 다른 분 거 카테고리도 사서 또 해봤어요. 사서도 하고 10몇만 원짜리 그 뭐야 뭐 매드웍인가 뭔가 뭐 진짜 무슨 프로그램처럼 만든 것도 있더라고. 저기 누가 미국 저기 멀티파이프님 거는 당연히 있고 그 다른 분 것도 또 10몇만 원 주고 사갖고 해봤는데 아 쓰레기입니다. 그냥 내게 제일 낫더라고. 그래도 제 건 솔직히 거의 한 몇천, 2,000개, 3,000개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생활 자파로 맞춰져 있긴 한데 근데 그 2, 3천 개가 대부분 판매가 되는 카테고리들이 그 안에는 다 섞여 있어서 옥션, 지마켓, 톡스토어는 거의 맞아요. 웬만한 거 거의 맞아요. 근데 이제 걸러내 줘야 될 게 또 뭐냐면 톡스토어도 그 이셀로 상품 등록하다 보면 상품명에 뭐가 들어가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중에 걔네도 스마트 스토어처럼 KC 인증 필수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는 피해서 다른 카테고리로 우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아직도 또 가야 될 길이 많죠. 그렇게 해서 톡스토어도 카테고리 피할 거 피하고 상품명 피할 거 피하고 걸러낼 거 걸러내주고 매칭을 다 잘하면 지금보다는 판매가 더 많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카테고리도 한번 손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셀러스 실패권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솔직히 뭐 생각이 같은 분들이 여러 명 모여 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작업들은 아직도 무수히 많고 할 것들은 아직도 많다라고 생각해요. 이셀러스 실패권 정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매창고 뭐 도매신 도매매 이거는 이제 원본 등록했을 때 실패난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품 등록했을 때 실패나는 것들 그 실패 사유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모아놓고 나중에 이걸 이제 열어서 어떤 사유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그거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하고 매크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거 변경해갖고 매크로에 적용시켜서 최대한 실패권 없게끔 만드는 게 목표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할 일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가격대별로 상품 나눠주는 거 매크로에서 if 수식으로 가격대를 쪼개주든 아니면 DB를 받을 때부터 가격대를 그냥 정해서 따로 DB를 받아서 따로 작업을 해버리든 그냥 어찌됐든 그런 가격대별로 상품 등록하는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정말 제일 간단하고 단순하고 무식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사업자 늘리는 거죠. 사업자 뭐 10개 갖고 한 2천만 원 판다. 나는 뭐 3천만 원 팔래. 그러면 20개가 늘리고 그냥 가는 거죠. n분의 1로 늘어나진 않지만 어찌됐든 사업자가 늘어나면 매출은 그만큼 늘어날 거니까 사업자 늘리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매처 다른 도매처 지난번에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업자 오시고. 네네. 사장님이셨구나. 그분 그 블로그 그 1억 하신다는 분
대량 무가공으로 대량 등록으로 1억 찍는 분 봤는데 사업자 50개더라고. 맞아요. 근데 솔직히 사업자 늘리실 분들은 뭐 민구님도 그런 얘기 한번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자 분명히 이게 마켓들이 정책을 자꾸 대량 등록 못하게 막고 한계를 두듯이 사업자가 50개라고 통장 50개 필요한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구분을 하라는 건데 동일명이면 굳이 그렇게 딱딱딱딱 개수를 다 맞춰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통장 5개 갖고 사업자 10개는 이쪽 통장, 10개는 이쪽 통장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구분만 하고 잘 그냥 그 신고만 제대로 하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매처 사업자 늘리는 거 외에는 도매처를 바꾸는 거죠. 여러 도매처 거 상품을 같이 취급하고 아니면 남들이 취급하지 않는 도매처 못 올리는 도매처 거를 갖다가 올리는 거죠. 이거는 뭐 민구님이 얘기했던 뭐 불편한 도매처 이거랑 좀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할 수 있겠네요. 남이 접근 못하는 거니까 사업자별로 딱딱딱딱 맞춰서 구매 못하죠. 그건 솔직히 그건 막 직원들 몇 명 되고 이제 모든 게 다 세팅이 끝나면 모르는데 직원 한 명 저처럼 한 명 쓰고 혼자 1인 사업가 이런 분들은 그거 하실 수 없을걸요. 프로그램 뭐 있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못해요. 아 나만의 최저가 쓰시는구나. 맞아요. 이것도 그 오너클랜 거 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최저가 쓰시면 좋아요. 150개 15만원짜리가 150개 이번에 또 생겼잖아요. 9,900원짜리 20개인가? 그런 거 쓸 수 있는 분들은 쓰시면 좋고 공급사 선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찌됐든 블랙리스트 공급사랑 뭐 우수 공급사 얘네들 리스트를 좀 가지고 있어서 걸러내는 거죠. DB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상품 DB를 받을 때 키워드별로 트렌드나 시즌별로 상품 등록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이버 등록은 다 했는데 등록을 했다는 게 10,000개 채우셨다는 얘기죠. 10,000개 상품 등록 10,000개 그냥 등록하자마자 한두 개는 주문 들어와야 정상인데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상품 DB의 문제예요. 상품 DB 뭘로 올리셨는데요? 상품 DB를 뭘로? 그러니까 오레클랜 DB 중에 뭘로? 오너클랜 DB가 300만 개인데 그 중에 뭘로 올리셨냐고. 뭘 선택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올리셨냐는 얘기. 반품 접수 기준? 반품 접수 기준은 뭘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량 등록은요, 판매되는 애들만 판매돼요. 판매됐던 애들 판매하시는 게 맞다고요. 판매 안 되는 상품 백날 올려봐야 안 팔린다고. 너도 나도 똑같은 상품 또 올리더라도 판매됐던 상품 올리시는 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오너클랜에서 DB 다운받으실 때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DB 세트 만들기 해서 어차피 다 팔자라 하실 거면 뭐 배송비는 따로 구분할 필요 없고 착불 없애고 기간 전체로 놓으시고 팔죠. 여기서 그냥 무릎에서 선불 다 하고 다른 거 손댈 필요 없고 만약 판매가 기준으로 너무 싼 거 싫다 그러면 뭐 1,000원 이상부터 한다든지 3,000원 이상부터 한다든지 그냥 이 정도만 바꿔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거 손댈 거 없어요. 구매 불가 뺄 거만 빼고 나머지 다 그냥 전체로 놓고요. 여기 이전 3개월 아니면 다음 3개월 있죠.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하고 그냥 받아요. 20만 개. 그 중에 골라서 그냥 올리세요. 그럼 10,000개 올리면 그 중에 몇 개 팔려요. 이건 제가 확신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순환을 하면 순환하면 팔리고 순환 안 하면 안 팔리고 이제 그렇게 가요. 분단종 다 팔자는 뭐 지가 자동으로 하니까 다 팔자고는 신경 안 쓰고 이셀러스로 하는 거는 일주일에 원래 한 번만 하거든요. 오너클랜 거나 도매신 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품단종 품절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도매매가 지금 말썽이에요. 그래서 도매매는 지금 3번 일주일에 4번 하는 걸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도매매 거만. 공급받을 대비 판매가를 얼마로 정해주는 게 좋냐. 이런 게 좀 애매한 게 사장님이 기준점을 정하셔야 돼요. 뭐 나는 마진을 몇 프로를 할 건가를 정하셔야죠. 마진을 15%를 할 건지 20%를 할 건지 12%를 할 건지 본인 마진을 몇 프로를 볼 건지를 정해야 얼마로 할지가 정해지겠죠. 단순해요. 마켓 수수료 만약에 그리고 상품에다 할인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거 감안해서 그거 계산하시고 마켓 수수료 최대 수수료가 거의 대부분 톡스토어랑 스마트 스토어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7%예요. 그러니까 마켓 수수료는 17%로 계산하시고 직시 할인 넣어주실 거면 직시 할인 넣어주는 거 감안해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내 마진 더하시고 그 가격으로 올리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등록해서 판매하시다가 그렇게 해도 보면은 마진이 다 달라요. 왜냐면 상품 가격대별로 다 틀려.
왜냐하면 이전 3개월 다음 시즌 3개월 이 체크가 뭐냐면요, 판매됐던 애들만 다운받는 거예요. 이게 판매됐던 애들만. 그래서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올리시는 상품 DB 다운받으시는 방식은 판매됐던 거 안 됐던 거 다 짬뽕해서 나오는 DB인데 그 중에 만 개가 판매 안 된 것만 올라갔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쵸. 마켓별로 그 지금 할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떻게 얘기를 더 하실 얘기도 더 많으시면 한 번 더 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내요? 얘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잠깐 한 번만 더 하죠. 그러면 제가 나갔다가 다시 링크 다음 제가 이거 그냥 결제해 놓을게요. 이거 중간중간에 껐다 다시 들어오고 하려니까 저도 짜증나서 못하겠어. 다음 세미나 때는 그 전에 제가 결제해 놓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계속 길게 할 수 있게끔 해 놓을게요. 일단 오늘까지만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7분이셨나 8분이셨나 기억이 안 나요. 어제도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까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하시다가 끊겼죠? 어느 분이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렇게 이렇게 뭐야 채팅창에 뭐 치시다가 그러다가 그냥 튕겨고 나간 것 같은데. 예. 가파지에서 마진 12%.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보통 그 정도. 예. G마켓 옵션은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뭐 11번 가도 마찬가지예요. 11번 가도 G마켓 옵션이랑 거의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마켓들 뭐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결국에는 마켓이 11번가 옵션 G마켓,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위메프, 톡스토어 멸치 이게 끝이더라고요. 예전엔 마켓이 되게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막상 뭐 이렇게 딱 보면 없더라고요. 11번가 옵션 G마켓, 톡스토어 멸치, 스마트 스토어 위메프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스마트 스토어랑 위메프는 다 팔자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셀로 하고 있거든요. 톡스토어는 톡스토어도 그냥 일주일에 3번씩 계속 등록하고 있고 원송장 반품 접수 제품은 안 하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 원송장 반품 접수 제품은 뭐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 뭐 기능이 있었나? 아, 반품 접수 유형이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반품 접수 유형 아 이거 왜요? 이거 왜 손대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손대시는 분은 거의 못 봤는데 전 이거 있는 줄도 몰랐네. 여태.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게 뭘 뜻하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사에서 반품 접수를 해주느냐 아니면 원원 총점 우리가 직접 뭐 반품 접수 입력을 해야 되냐 이건데 그걸 그러니까 굳이 그걸 체크하시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체크를 해서 그 DB를 따로 받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고 안 가고 뭐 물론 그것도 뭐 내가 귀찮거나 싫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판매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공급사 반품 접수 체크한다고 그 상품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잘 되는 거 아닐 거고 원호수장 반품 접수 체크한다고 그 상품이 판매가 잘 되고 많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은 어쨌든 판매가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옥션 지마켓은 자동으로 반품되니까 저도 뭐 사무실에서 한 벌써 많이는 아니어도 뭐 한두 개 벌써 반품 받아갖고 제가 직접 또 도매처에다가 공급사에다 직접 제가 보내준 것도 있거든요. ESM은 그냥 샤마에 키고 있다가 옥션 지마켓 반품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전화해 그냥 옥션 지마켓에 전화하고 고객한테 전화하고
반품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하루에 뭐 몇십 개씩 팔려도 일주일에 그래봐야 반품 뭐 한 뭐 네다섯 개, 많아야 10개 뭐 이 정도니까 그냥 반품 리스트 따로 하나 정리해갖고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 관리하시면 반품도 뭐 그렇게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서 복잡할 건 아니라서 저도 처음엔 CS 부분 때문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만 했는데 그래봐야 뭐 득되는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어서 CS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신경 안 쓰고 손 안 대고 스트레스 안 받는 쪽으로. 그래서 전화는 아예 무조건 안 받아요. 다 문자로 합니다. 싹 다 문자. 전화하는 건 옥션 지마켓 반품만 전화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받아보면 다 아니에요. 대량 주문 전화할까 싶어서 받아보거든요. 다 아닙니다. 그래서 안 받아요. 어떤 거 반품 관리야 아니면 주문 수집이야 아니면 어떤 거 구체적으로 3만인 사용하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 주문 수집 아니면 뭐 반품 관리 아니면 뭐 어떤 거 반품 관리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주문 수집 관련된, 그러니까 고객 정보 있는 내용들은 좀 이렇게 그냥 영상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서 같이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긴 한데, 물론 뭐 여기에서 어느 누가 뭐 이걸 캡처해갖고 일부러 뭐 유포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이게 개인정보들이 여기에 있는 거다 보니까 내용을 있는 그대로 날 그대로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 저는 이게 뭐야 반품 이거 그냥 오래지 반품이 아니라 그냥 전체 반품이거든요. 어쨌든 결국엔 전체 반품권도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신다는 게 혹시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 노란색은 이제 반품 다 처리한 거예요. 쳐낸 거. 빨간색은 진상, 검은색은 아직 진행 중.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편하실 대로 이거 색칠하고 뭐 선택하는 거는 본인들 취향에 맞게 편하시게끔 하시면 되고, 양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반품권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오레이즈 때문에 양식이 두 개로 쪼개졌었는데 지금 이제 샵마인으로 하나로 통일이 돼서 어쨌든 샵마인에서 오너클랜 주문 양식으로 하나로 그냥 다 딱 맞춰서 통일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반품 처리, 뭐 품절 처리, 문자 다 여기서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이걸로 이 양식으로. 진상? 그쵸? 진상은 다 그런 거죠 뭐. 억지 판매, 억지 규책, 어거지. 뭐 이게 갈색이지 빨간색이냐, 뭐 이런 거. 말 같지도 않은 거 갖고 말꼬투리 자꾸 시비 걸고 싸움 걸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면 색상 차이가 있는 걸 어떡하냐. 원래 원석은 자연석이라 뭐 그럴 수 있다. 뭐 설명을 해도 뭐 지할 얘기만 하면 뭐 어떡해.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일단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마켓하고 얘기할게요. 그냥 그러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끊어버려요. 그러고 마켓 전화해요. 옥션 G마켓이 그 반품 짜증나긴 하는데 좋은 건 걔네들 저거 있잖아요. 그 요청할 수 있잖아요. 배송비 달라 그러면 배송비 잘 줘요. 대신에 까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환불되고 나서 걔네들한테 배송비 왕복 배송비 요청하면 걔네들이 왕복 배송비 주는데 그거 꼭 체크해놨다가 14일 이내에 반품 수거된 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지만 ESM에서 줘요. 그건 좋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마켓이 그래요. 쿠팡 빼고는. 총괄팔 매일 매출. 이거는 그냥 매입 말 그대로 물건 사는 거요. 저는 그 매출 금액 기준으로 하진 않아요. 저는 매입 금액 기준으로 하거든요. 내 돈 들어간 게 얼마인데 그거 대비 얼마 벌었다. 저는 이렇게 계산을 따져서, 다른 분들 대부분 다 매출을 얘기하는데 저는 매입을, 이거 뭐 사용하고 자식할 게 뭐 있나요? 매입 매출은 뭐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수식인데 몇 프로냐 이건데, 매입 금액 대비 정상 금액, 그러니까 매입 정상 금액에서 매입 금액 빼면 차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순이익이잖아요. 내 순이익을 매입 금액 대비했을 때 몇 프로냐, 이거 그냥 계산한 식이에요. 단순하게.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엉뚱한 DB 자꾸 뭐 본인이 선택하신 DB나 아니면 누가 이런 DB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진짜 뭐 이렇게 트렌드를 좀 아시거나 지금 시즌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든지 지금 키워드 어떤 게 핫하다든지 이런 걸 알아서 그 키워드를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사장님이 하시는 거면 모르는데, 그런 DB 아닌 다음에는 그냥 다른 거 이 카테고리 해보고 싶어, 저거 해보고 싶어, 이게 잘 나갈 것 같아 라는 본인의 그 필에 의한 DB 선택은 하지 마세요. 안 맞거든요, 전혀. 차라리 그냥 이거다 저거다 모르겠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전 3개월 다음 3개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체크하셔갖고 판매됐던 거 그 DB 내에서 계속 돌리세요. 돌리고 돌려요. 그렇게 하면 그냥 팔려요. 진짜로 안 팔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3번씩 순환하고 제대로 다 꼬박꼬박 했는데 안 팔린다, 그건 뻥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일 제대로 안 한 거야. 아니면 다팔자가 먹통이어서 본인은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상품 등록 안 된 거예요. 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컴퓨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죠. 프로그램 중간에 뻥 나거나 다 팔자가 막 버벅거리거나 뭐 이런 거. 엑셀 작업도 뭐 거의 뭐 한 컴퓨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본체만. 모니터는 필요 없죠. 어차피 원격으로 하니까. 아니요, 그 PC 그냥 중고 PC 20만원, 10몇만 원짜리 중고 PC 사는 거예요. 옛날 i7 뭐 3세대, 4세대, 램 8기가짜리, SSD 그냥 한 256메가 정도만 256기가만 있으면 되는 거. 그런 애들. 그런 거 10몇만 원이면 사는데요, 뭐. 그런 거 사다가 그냥 하는 거죠. 카테고리별로 첫 페이지, 오너클랜 첫 페이지가 아마 이게 인기 순인가 그렇죠? 랭킹 순, 랭킹 순. 맞아. 맞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랭킹 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랭킹 순으로 나오니까. 랭킹 순이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판매됐던 순서거든요. 근데 맞다. 이게 또 있었어요. 이게 문제는, 저도 이거 누구한테 어디서 얘기 들은 건데, 여기서 상품 코드 다운로드를 하면 이 보여지는 이 순서대로 다운이 받아지면 좋은데, 문제는 이 12만 2천 몇 개잖아요. 여기서 상품 코드 다운 받으면 12만 몇천 개가 받아지면 얘가 이 순서대로, 오너클랜 랭킹 순서대로 돼 있진 않고 뒤죽박죽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순서대로 있으면 좋은데, 순위 순서대로, 이 보여주는 이 순서대로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 첫 페이지만 크롤링. 요새 크롤링 그냥 이거 뭐야, 윈들린가? 리스틀리도 뭐 페이지 크롤링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첫 페이지 크롤링은 뭐, 그렇게 크롤링해서 그냥 쓰시는구나. 그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굳이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고 쓸고 할 필요 없이 뭐 티니 돌리고 리스틀링가 뭔가 이거 돌리고 하면은 섞어 두 개 같이 섞어서 하면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상품 DB도 이게 그 판매 사업자가 몇 개 안 되는데도 매출이 조금 생각보다, 무가공 대량 등록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것만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사업자가 저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이제 상품 DB를 좀 잘 쓰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판매 이력 DB 통으로 20만 개, 30만 개 그냥 받아다가 그 랜덤으로 섞어갖고 마켓별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뿌리는 스타일인데, 그러고 저는 그냥 계속 그거 돌리거든요. 저는 무슨 뭐 졸업 시즌이다, 명절이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처음에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실제로 매출 내는 분들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시즌별 제품들, 겨울이면 겨울 상품 당연히 잘 나갈 거잖아요. 그죠? 여름 되면 여름 상품 잘 나갈 거고, 시즌별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명절이라든지 뭐 이런 트렌드, 그런 시대 그때 필요한 요소, 해당 월에 필요한 것들, 뭐 졸업 시즌이다 그러면 꽃 이런 거, 그렇게 DB 잘 만들어 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미리 딱딱딱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시점, 그 시기 되면 그 상품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원래 상품으로 다시 또 교체하고, 그걸 반복 순환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매출이 잘 나와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걸 못해요. 그런 걸 잘 못해서 상품 DB도 원래는 그렇게 시즌별로 뭐 따로따로 모아놓고 해갖고 그 DB로 또 필요할 땐 그 DB로 갈았다가 또 다른, 원래 제가 그냥 이렇게 뭉뚱뭉뚱 놔뒀던 또 DB로 또 다시 교체했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추후에 제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형태, 그러니까 뭐 위탁 판매에서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를 좀 선택을 잘 하셔서 본인이 기준점을 잡고 최소 매출 이런 거 정하셔서 이때까지는 이것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매출을 꼭 달성하셔서, 그러고 나서 다음 걸로 넘어가면 편하거든요. 솔직히 편하기도 편하고 리스크가 없잖아요. 일단 저도 그래서 대량 등록으로 저는 일단 무조건 한 5천까지, 매출 기준 5천, 매입 기준이에요. 매입 기준 5천 정도 해서 한 월 1천, 20%, 저는 거의 마진 평균 20% 가만 계산하니까 5천은, 지금은 조금 마진을 수전 중에 있어서 한 5천에서 6천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천 정도, 지금 현재는 일단은 10개까지만, 더 추가로 늘릴 거는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일단은 지금은 10개까지 끝. 그러고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 대표 이미지 지금 바꾸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도하고 있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상품명 바꾸는 것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그것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대표 이미지는 이미 지금 하고 있고, 카테고리 이셀러스도 할 수 있는, 좀 더 손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더 수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 아까 그로스는 뭐예요? 아, 네. 저는 광고나 아니 뭐 돈 들어가는 걸 일단 싫어요. 광고, 제트 배송, 뭐 로켓 배송 이런 돈 들어가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쿠팡을 싫어요. 그냥 싫어요. 무조건 쿠팡. 돈도 늦게 주고 지네 고객 편만 들고 사업자 편 안 들어주는 그지 같은 마켓. 걔네 아니어도 먹고 살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쿠팡은 싫어요. 쿠팡 하고 싶지 않아서. 쿠팡이 판매가 워낙에 좀 잘 되다 보니까 쿠팡에 목매는 분들이 많긴 해요. 사업자들이 의외로.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실 부분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쿠팡 싫어요. 안 하려고. 저는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에 최소한 그래도 오늘 이거 얘기 들으신 분들은 오레이지 만약에 혹시라도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오레이지 해보세요. 오레이지 잘 팔려요. 일단 그리고 5천 개가 5만 개까지 10배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물론 매출이 10배로 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원래 매출의 2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물량이 10배가 늘었는데 그죠? 예. 오레이즈 얘네는 어차피 엑시트를 할 생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라 언젠가는 엑시트 할 거예요. 엑시트 할 때 어떻게 엑시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입장이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잘 팔리면 좋은 거니까 열심히 많이 팔아야지. 채우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저도.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나 지금 머리가. 아까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스마트 스토어 그 이셀러스를 해보신 거고 여쭤본 게 인터파크 5천 개씩 그거 끌어다가 땡겨서 하는 거 지금 뭐 다른 분한테 또 아이디도 받고 뭐하고 했고 아이디가 지금 6개로 돌릴 생각으로 원래는 저 35개 지금 교체 작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어갖고 지금 갑자기 벙쪄갖고 지금 일이 갑자기 많아요. 5만 개씩 175만 개 채워야 돼요. 5천 개씩 그거 땡겨갖고 언제 7개 아이디 해봐야 3만 5천 개인데 3만 5천 개씩 근데 하루 만에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3만 5천 개 그것도 인터파크 삭제하고 3만 5천 개 이셀로 등록한 다음에 그거 다시 또 땡겨올 때 요새 또 풀토 그 연동해서 땡겨올 때 에러가 왜 이렇게 많아? 한 개, 2개 구매 뭐 저희는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는 구매자들 입장이고 공분지 한 개 구매인지 그거는 구매자 입장이고 저희는 주문 들어온 거 그냥 팔기만 하는 거니까 한 개를 사는지 2개를 사는지 그냥 주문 들어온 거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 원클릭 등록은 10,000개만 돼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거의 원클릭 등록 가능하다고 떠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떠 있는 아이디만. 그래서 지금 저도 스마트 스토어로 그냥 빨리 이셀이 스마트 스토어가 빠르면 다팔자가 스마트 스토어 원래 빨랐는데 저거 뭐예요? 커머스 API로 바뀌고 나서 엄청 느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안 되겠다. 이셀러스로 스마트 스토어를 오레이지 채울 때까지는 스마트 스토어 그냥 판매하는 거 버리고 오레이지 상품 등록용으로 쓰자.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작업해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2월달 한 달 거의 다 그냥 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망고는 ESM이랑 계약을 해서 10만 개까지 뚫어준다고요? 그럼 이 더 망고 프로그램을 쓰면 옥션 G마켓 상품 등록이 5천 개가 아니라 10만 개까지 늘려준다는 거예요? 판매 뭐 그 조건 달성 뭐 이런 거 없이? 100만 원 매출 찍으면 그래도 괜찮네. 평균 매출 100만 원 찍으면은 10만 개나 준다는 거잖아요. 만 개가 아니고 10만 개 아니에요? 만 개 아니에요? 10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가 맞아요? 만 개가 아니고? 계약을 이번에 새로 했나 보구나. 원래 그냥 일반 뭐그 더만 거 아니고도 어찌됐든 옥션 G마켓 3개월 평균 매출 100만 원인가 그거 찍으면 만 개로 상품 늘려주는 건 알고 있는데 10만 개까지 늘려준다고. 와. 그럼 나 사업자 10개니까 100만 개네. 이 옥션 G마켓 2개면 200만 개네. 200만 개. 와. 200만 개씩 오너클랜 거 싹 다 갖다 넣어야 되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야겠네요. 더망고는 어차피 더망고 해외 구매된 그거 더망고 생각 고민 중에 있거든요. 고민이라기보다는 하긴 할 건데 시점이 문제인 건데 아직 이거 자꾸 뭐 이제 야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또 이만큼 이만큼 일이 생기고 막 이러더니 오늘 또 오레이즈가 폭탄을 줘버려갖고 오레이즈 작업하다 보면은 뭐 저거 또 언제 하려나. 이셀러스로 오레이즈를 올리는 건 아니고요. 오레이즈에서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레이즈 페이지인데 오레이즈 페이지에서 여기 대량 등록 들어가시면 상품관리 대량 등록 여기
상품 대량 등록 여기에서 이제 대량 등록하는 건데 이게 이제 풀토랑 연동돼 있어요. 근데 풀토 돈 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풀토 그냥 회원가입만 돼 있으시면 돼요. 회원가입만 돼 있으면 아무 아이디나 그리고 풀토도 아이디 10개거든요. 그냥 회원가입만 해놓은 거예요. 돈 안 나가니까. 로그인하고 나면 다른 마켓에 있는 걸 땡겨오는 거예요. 이 풀토가 연동을 해줘서 오레이즈에다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땡겨올 수 있는 마켓이 11번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켓. 5개 마켓에 있는 상품을 여기서 이제 그 내 거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랑 연동 이런 거 채워주고 뭐 넣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오레이즈 아이디 넣으라 그래요. 그럼 거기다 이제 오레이즈 아이디 넣어주면 그 오레이즈 해당 아이디로 상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터파크를 제가 지금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인터파크에 만약 상품이 5,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5,000개를 내가 이제 페이지가 좀, 근데 풀토 지금 짜증나. 얘네 지금 이 연동에 뭐가 오류가 있는 건지 풀토가 문제가 있는 건지. 뭐야. 인터파크 맞는데? 비밀번호 잘못 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상품 갖다 늘 오레이즈 아이디를 넣는 거예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고 여기서 상품 등록하면 걔 거 땡겨 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량 등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셀러스를 쓰는 이유는 스마트 스토어나 11번가나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어딘가에 상품이 일단 있어야 땡겨 올 거잖아요. 그 마켓에 상품 등록할 때 이셀러스로 등록하는 거고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한 개만 규정.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여러 개면 컴퓨터가 여러 개고 아이디가 여러 개면 편하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입력해갖고 스마트 스토어 거 10,000개 땡겨오라고 얘한테 시켰어요. 시켜놓고 다른 이 풀토 아이디도 다른 풀토 아이디로 또 로그인을 해서 다른 마켓 옵션에 있는 거를 또 땡겨와서 저기다 작업해라 시켜버리면 돼요. 동시에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파크를 그래서 제가 안 버리고 이 용도로 계속 쓴 거거든요. 인터파크 판매 잘 안 되는데 작업을 할 일이 거의 없는데 인터파크를 그냥 계속 썼던 이유가 이 용도로 오레이즈 상품 등록하는 용도로 계속 썼던 거예요. 근데 5,000개 원래 5,000개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5만 개로 바뀌어 버렸으니 저 용도로 인터파크 걸로 5만 개를 땡겨 10번 작업해야 되잖아요. 엄두가 안 나. 아이디도 10개도 없고. 인터파크는 동일명이 제가 할 때만 해도 3개까지였는데 지금 2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거 3개. 다른 사장님 거 빌려서 쓰는 거 3개 해갖고 6개, 인터파크 6개 아이디 있거든요. 3만 개잖아요, 3만 개. 한 번에 3만 개 작업 가능한데, 근데도 그걸로도 지금 엄두가 안 나서 안 되겠어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 그냥 잠깐 버리는 셈 치고 스마트 스토어에다 그냥 상품 싹 이셀로 올린 다음에 땡겨오고 삭제하고 이셀로 또 10만 개 갈아치우고 다시 또 땡겨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17번 작업하면 되네요. 17번 10만 개씩 4.5 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또 새로 찾아주신 분은 누구실까? 태그 개념? 태그 개념은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걸까요? 오레이즈? 마켓 태그? 스마트 스토어 태그 그 개념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태그 개념은 몰라요? 없을걸요? 얘네 뭐 허접해요. 얘네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 얘네 아직 신생이기도 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허접해요. 사이트 자체가. 얘네 뭐 프로그래머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한다 막 자랑하는 애들이잖아요. 정산 이슈는 그때 작년 4월달 이후로 깔끔해졌어요. 매주 금요일 알아서 잘 돼요. 아직은 뭐 돈이 남아 있나 봐요. 아직 투자 받은 돈이 아직은 남아 있나 봐요. 뭐 요번에 설 명절 때 누구야 뭐 연예인 광고도 했던데 뭐 하여간에 아직은 돈이 있대요. 돈이 다 떨어지고 투자 비용 다 날리고 없어지면 엑시트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잘 팔릴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도 계속 뭔가를 시도는 하는데 그 시도가 쿠팡을 좀 많이 따라 하긴 해요. 지네가 쿠팡인 줄 알고 자꾸 착각해서 콜센터도 맞다 얘네 판매자 센터 지원센터도 약간 쿠팡 같아. 쿠팡 같다고 해야 되나?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복사 붙여넣기만 좋네 하고 뭐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만 하고 해야죠. 한글 파일에 상품 코드를 넣어놔야 이셀러스에서 주문 수집했을 때 들어오겠죠. 100만 개도 잘라야죠. 엑셀 파일이 통합문서 파일도 104만 몇 개인가가 끝이거든요. 175만 개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파일 2개로 쪼개야죠. 간단하죠. 뭐 그냥 이셀러스 2개로 쪼개고 엑셀 파일 2개로 쪼개놓고 따로따로 수집하면 되죠. 뭐
20개가 100만 개니까 그죠? 한쪽은 20개 오렌지 20개 사업자만, 한쪽은 오렌지 15개 사업자만 따로 분리만 하면 되죠. 뭐 분리하는 게 이득이겠어요. 상품 등록이 일이지. 175만 개 깝깝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늘 뭐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다들 참여를 잘 해주셔서 여러 얘기들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향성 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세미나 때도 또 다른 주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명절 이제 내일 모레 명절인데 명절 잘들 보내시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많이 배워주십시오. 저도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배워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늦은 밤 고생하셨습니다.